평화공원 세계평화 도시를 건설한 첨사진을 소개했는데, 과연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남북 평화통일, 민족의 평화통일이 되려고 문제 제도에 보면 남북의 평화통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본론들을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동북아 시대가 열리면 그에 소반하는 우리가 어떤 정신적, 문화적, 물적 이런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이가공부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발표는 매우 중요한 토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북 통일로 가는 이 중요한 이런 오늘 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이렇게 물론 우리 주최 측에서도 조금 행사가 국기가 안 나온다든지 국가가 조금 부진한 시행착오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한편 여기 참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라는 핑계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저는 오늘 좀 의원님이 이런 발표만 한 과연 한국의 정치의 화두가 민족의 평화 통일이라는 오늘 이 발표만 한 우리가 일 말고 또 정상이 있겠는가, 국회 일부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토론해보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발표는 조금은 추상적이고 이렇게 상상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을 좀 더 심화하고 구체화시키는 이 토론을 통해서 꽃다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이 끝나면 또 부족한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보충 기록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김영선이 대한무궁화중앙회장, 제가 소개 안 해도 아까 회장님이 스스로 간단한 국사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김영선이 회장님의 토론을 듣고 방금 정호선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하나하나를 입법부에서 역시 국회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세계 평화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대단히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경험을 한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락군 무화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636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보냈고 우리 태극기나 무화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옛날처럼 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정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저를 토끼 한 마리 놓고 한국에서 물론 혜택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무궁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첫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민족은 뿐이나
부심점을 잃었을 적에는 나라가 흔들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37년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안 되겠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사람들이 자기 뺏기가 나라고 무한데도 그걸 아주 믿겠고 이 나라 무화의 역사도 현재 국회의원들이 글쎄요 3분의 2도 묻습니다.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작은 어렵더라도 제가 무화운동을 시작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국민여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아니 나라고 무화로 어떻게 저하는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국지사님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이런데도 절대 못 놓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서 또 나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전국에 무화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신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오토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토끼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심성이 토끼. 우리가 비록 나라는 작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운동이 비록 시작이지만은 잘 되자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16개국을 제가 인쇄들을 예는 아래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6개국 아이들을 함께 나라권 무화를 독서에 준비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16개국에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이랬을 때에 적은 힘 같지만은 이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작은 어렵더라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고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연구해 오신 정호성 전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입은 나라가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로 죽도 못 먹었어요. 근데 16개국이라는 근정을 좋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돌아갈 시기가 왔다. 그리고 40개국 시호 국가들에게도 이제는 돌아갈 시기가 왔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아마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거고 입법부에서 공유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북 전쟁을 나가야만 합니다. 막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고 16개국 나라에서 정착을 했을 때에 감히 예세 정말로 침범이 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정말로 잘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6개국의 평화와 동산을 만들 때는 그 중심지에 태극기와 무궁화 탑이 들어서야만 됩니다. 민족 뿌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세계에서도 우리를 넘나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부터 잘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궁화 정신을 가지고 모든 국민 힘을 합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시고 또 협력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간단하게 또 가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에는 지금 우리 정 의원님 이 발표를 보면 앞으로 이제 평화통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애국가도 바꾸고 또 이렇게 태극기도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 국화 또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문서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와 꽃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지금 태극기도 바꾸고 문화도 바꾼다고 하셨는데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기본 민족 뿌리가 구심점이 태극기와 문화입니다. 그리고 남과북이 포기를 한다 해서 정호선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체제 이국가 서로가 자기 나라 국가 것을 존중하면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킬 줄 아는 국민의 정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에서 이렇게 토론 답변할 게 아니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 지금 우리 명예회장님의 토론을 두고 우리 정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나라 꽃은 우리가 그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토론 사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가 본데 나라 꽃을 바꾸자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무궁화를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250km의 무궁화 동상을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은 무궁화 아니죠.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두 분 말씀처럼 북한이 무궁화는 우리 일제시대부터 그러니까 통일운동의 그런 북한이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발표로 이게 우리가 음양을 이렇게 발표도 조화롭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김미유 선생은 다음에 주시고 범인권사회연구소장 이창수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 활동을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지 않고 거기라는 국내 문제 중심으로 많이 활동한 어떤 면에서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보자면 제 활동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어떤 약간 불편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다수의 국민들의 시각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혹시 잘못 해서 많이 해주십니다. 먼저 정호선 위원장님의 부산에 가서 발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의 정치가 없지 또는 남북 정치자 간의 어떤 통일 방안의 기존의 논의가 사실은 정치적인 공론 또는 체제의 경쟁적 성격이 있었다면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자. 이런 어떤 면에서 기존의 통일 방안이 직접적이었다면 남북자 간의 직접적인 논의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이 이제 평화도시를 세계 평화공원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이제 일단은 분단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하고 남북 간 국민들이 그런 현실 하에서 남북 간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을 통해서 EU 국가연합 연방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면 연합이라고 강조하시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연방에서 거의 물론 북한이 말하는 그런 연방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국가연합을 형성해서 실현 가능한 통일 국가연합을 제시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남북 정부가 민간인 통제선을 중심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을 세계평화공원 도시로 조성해서 사실상 긴밀한 기대와 수련선의 경계를 없애는 평화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우회 전략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평화공원 도시가 6.25 전쟁 참전 목표는 지원 목표는 특정 또는 특별 분양 또는 주차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평화중심 도시를 형성하자는 어떤 면에서 플랜입니다. 이는 전쟁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나가는 데 현실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그동안 남북한의
세계 경쟁력이 강한 중심에서 공간인 특정 지역을 전쟁의 이해 방역과 지원의 공간으로 허용하여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구상하자는 실천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얘기한 대로 세계 평화 공원 도시 조성을 통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실현하자라는 어떤 구상이라고 봤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남북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대표, 다시 말해서 그랜 코리아 유니언, 대코리아 연합을 이제 하시면서 현대적인 어떤 공간을 먼저 남쪽 지역부터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그 유엔 등의 국제기구들을 각 조성된 국가 도시에 연계하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교통망과 연결시켜갖고 주거 공간, 교류, 화해, 공개, 평화, 이런 서로를促進시키는 세계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가치들을 같이 결합시킨 도시를 사실상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결합시킨 도시들이 평성 정착 활성화를 통해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장하는 언론과 한국을 국제적인 평화국가로 실제로 한 것은 현재 민간에서는 실현론과 민주당 지배로 상징되는 대결과 단절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대기획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런 구상을 보면서 첫째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에서 설명한 민주당시대 세계 평화 공헌이 하나의 구상이라면은 구상이자 하나의 방향지시라고 보면은 이 정책적인 목표가 추가적으로 기다리지 않은 것에 비해서 정위원장님의 구상은 수혜이고 광범위한 전략을 갖고 있고 단순한 경제 공간으로서의 기획문제 지역의 공헌을 넘어갔고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생태뿐만 아니라 생활을 교류하는 도시에 접목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우리가 이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기본적으로 큰 구상을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큰 방향의 기조를 공유하면서 몇 가지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조금 고민돼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과 접경지역의 시군구를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접경지역 도시와 인접해서 기회가 예를 들면 고성은 접경지역인데 속초나 양양은 또 배우지죠. 근데 실제 생활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중심으로는 일정한 거리 중심으로 어떤 흑색이나 조를 만들 때 사실은 인접한 다른 지역이 평화와 생계 또는 이 평화 공원 도시와 어떤 역할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구상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이 도시건설 토목사업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그 지역을 만들고 개발해야 되는 자본은 해외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간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 세계평화공원 도시 구상이 그 내용을 국책사업 또는 내용상으로 보면 국책사업이나 국가간 사업, 국제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민간 차원에서 운동 또는 추진 방식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위원장님께서 구상하신 이 방안이 정책 제시 운동인지 아니면 범국민 운동인지 아니면 범주민적 평화 운동인지 운동 성격이나 추진 방향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민주당 시대 평화 공헌화 구상과 어떤 점도 이점을 갖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정부와 이 구상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 평화공헌 도시의 기본 구상이 정책적 기반은 글로벌 평화, 화해 등을 갖고 있지만 도시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시 행정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건설 중심을 하고 있다는 구상으로 봅니다. 이럴 때 국민 구성원들의 평화, 인권, 화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확보할 방안이
병행되거나 아니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상관 없이 그 도시 공간을 먼저 촉진한다면은 그것이 그 실질적인 어떤 평화적 도시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통합하는 것이 도시지만 도시간의 연결이라는 어떤 지대를 만드는 방안인데요. 이를 위해서 시범도시를 먼저 시행하는 것, 파일럿 도시를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먼저 북쪽 강국과 협의하지 않고 남쪽이 일방적으로 선행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지만 파일럿 단계에서는 일정한 특정 지역을 시범적으로 공동 합의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일정한 일부 종목을 이 지역 내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시범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2024년 하계올림픽 67 남북 공동 또는 국제평화 어떤 지대에 새로운 어떤 장소를 만드는 인위적 도시를 건설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면에서 어떤 시범도시 사업을 언제 제안하고 추천하는 건 어떤가? 이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히 할 것은 마지막에 우리 이창수 법인권 사회연구소장님 역할을 독특해 주셨는데, 차제에 남북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일환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남북이 우리가 공동으로 개최해갈 수 있는 이런 의견도 바로 우리 정보선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하나 조직에서 국가적으로 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아이디어가 되지 않겠는가. 아주 참 좋은 토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형진 김예선 해주시네요. 한국무학신문회장. 문학신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신문 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호선 위원장님은 GC센터 인통선 지역에 대한 세계평화 도시의 건설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DMZ 지역은 인간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돼서 오랜 세월 동안에 자연 스스로 자생력으로 오늘의 생태가 보존되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생태계의 보고인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분단의 상징인 DMZ에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평화를 넘어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성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의 출발점이고 또 한반도 긴장 완화의 불발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냉전을 종전시키려면 인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기기가 되면 물론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과의 진정한 화합의 의미가 크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평화공원 조성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관광 수입을 북한 우리 동포들의 인권 회복과 인간적인 삶을 담보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그중 하나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전 세계적으로 폐쇄된 사회,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해방을 견인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평화 목적으로만 넘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으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보장되는, 그래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정치적, 제도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은 군사 기술적으로는 한국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북의 지도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한류 문화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70%가 점령한 상태이며 개성 공간을 통해 남한 체제의 자유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BMZ 평화공원 관광 수입이 대체해 준다면, 또한 국제기구가 북한의 체제 유지를 보장해 준다면 북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B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주변국의 참여 요인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주변국으로서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는 동의하지 않는 엄중한 숙제가 되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에, 그것도 분단을 상징하는 BMZ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기형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생태 보존의 자연적 의미보다는 세계 평화의 항구적 관리라는 의미가 그 크기에 충분한 사업 추진의 명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연 생태 보존 측면에서 생태 훼손은 최소화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군대를 갈 때 속으로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참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할 때 군복무를 하러 가야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입장에서 더 이상 어머니들 가슴에 힘을 들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을 포용해서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지도자가 돼야겠지요. 선덕여왕은 첫 번째 삼국통일을 준비해주는 여왕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선덕여왕처럼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이렇게 작은 시간에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호선 위원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다란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알고 청와대에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BMZ 평화공원보다도 CCZ 평화도시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우리 김 회장 말씀 중에 질문도 있고 답변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DMZ, 이 CCZ 이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북한하고도 소통, 사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 문제거든요. 소통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진하기 전에 소통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아까 발표를 통해서는 이런 내용을 잘 할 수가 없었는데, 좀 미식적인 부분을 우리 김민희 회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또 보충 설명까지 되는 이런 좋은 발표를 해주셨죠.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방금 이장수 선생님께서 우선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셨어요. 이것은 과연 정부에서 이 지금 우리의 평화도시를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운동은 국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됨으로써 정부에서도 보호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무화운동을 할 적에도 전혀 정부에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온 국민운동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눈을 뜨고 국회의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염려가 하게 되면 일을 못합니다. 이래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완전히 승화를 해서 우리 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된다면 정부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아마 정호선 의원님이 15년 맞으면 정부 이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우선 염려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 국민운동으로 이 운동을 확산하다 보면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론을 하시면서 자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평화로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박수. 박수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잘 조직된 그런 발표가 또 선물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창수 선생님 질문은 우리 정호선 의원님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이 박 대통령 이렇게 지원도 하는, 지시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전자공학 전공을 또 같이 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과 더불어 이런 중대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 김민희 회장님도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국민운동과 더불어 더 힘이 실리겠죠. 자, 그 다음에 정현진 우리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생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청년국회 의장을 맡고 있고, 근데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공원 관련해서 박사과정 논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입장에서 한 말씀 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공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박사과정 하는 입장에서 공원 전문가로서 이번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DMZ와 CCZ에 관련해서 CCZ에 이제 정부들 경기에서 공원 그리고 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이제 이게 SOC 산업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되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원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공원들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뭐 4대강은 정말 대규모 사업이고 그런 4대강뿐만 아니라 작은 지자체,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는 현재 백두대간 관련된 트래픽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 1,000억 규모의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더라도 이게 어떤 대규모 축사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15개 도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와 힘을 합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산림청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큰 대규모의 어떤 공원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의미 있는 공원들은 충분히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민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어떤 공원들을 많이 조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당선을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DMZ 지역은 이제 어떤 국가 공개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밑에 CGZ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어떤 합의 없이도 국내에서만이라도 어떤 공원 조성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무엇보다도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생물종들이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외부의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는 상당히 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 같이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많은 어떤 연구기관들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어떤 특정 국가의 연구소와 특정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공원들이 조성이 된다면 상당히 어떤 외부의 어떤 공원 전문가라든지 생물 관련된 전문가들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이쪽에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것보다 상징성으로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안 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갈지는 공원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엄청나게 크게 되면 몇 조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것도 안 들어가도 다음은 산림청이나 지자체 정도에서만 협의가 된다면, 한 2, 3천억 규모의 작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원은 충분히 건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만약에 다른 외부의 제3국에서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 공원이 그 나라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 밑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떤 군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취업난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통해서 어떤 국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들을 분명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이 산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엔의 지원을 우리 전제로 하는 CCZ 개발인데 지금 우리 김민 선생은 지금 비행제트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경이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CCZ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북 통일을 하고 있는 BMZ를 중심으로 하는 대대로 되는 그야말로 평화, 공원, 도시 건설이어야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이미 선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발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또 보통 또 서론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 해서 정 의원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들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 같이 DMZ하고 CCZ가 완전히 다릅니다. DMZ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북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초소를 없애자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DMZ는 북한이 2km, 남한 2km, 155마일, 250km인데 북한의 동해시는 거기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놔둬도 생태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새, 풀이 저절로 공원을 만든다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통선은 우리 땅이니까 북한의 허락을 안 받아도 일단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이창수 명승이 총리님은 무공학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이창수 회장 소장님은 몇 가지 질문하시는데, 접경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관련성, 그러니까 CCZ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뭐가 문제냐면 CCZ에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반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냥 그동안에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서울시의 3배니까 엄청나죠? 예. 여의도에 1,150배니까 쉽게 하면 CCZ에 자기가 10,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3분의 1은 그 개발해가지고 이쪽에 주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땅값 엄청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통선 지역 가운데로 도를 내고, 철길은 저쪽 비행기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내서 저쪽은 이제 40개 나라에 주고 이쪽은 민간한테 주면 전혀 그런 이제 반대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은 북한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2017년에 통일을 하자는 거니까 동계올림픽은 너무 늦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데, 만일에 제가 협상을 한다면은 평화협정이 일괄로 다 체결할 수 있어요. 평화협정 우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데, 자 우리 인국가 이체적으로 하고 비행기도 개발하고 민통선도 하고, 니네도 해서 아까 불소련, 중국, 독일 니네도 이제 같이 우리 쉽게 하면 가운데 생선 가운데 통을 내주자. 그렇게 하면은 북한도 체제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혀 반대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김민희 의장님께서 DMZ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DMZ는 CCZ가 진짜 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천연위원님은 이제 젊은 미래 교육주의로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군인의 의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모병제가 됩니다. 모병제. 그래서 미국도 보든 일본도 보든인데 중국도 보든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예인이라든가 과학자가 군대 때문에 자기 연구를 수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병제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적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우리 적입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을 하더라도 오히려 경찰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직업군인을 모집 하더라도 아주 비율이 세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 이거죠. 첫째, 땅의 지주. 두 번째는 군인. 세 번째는 북한. 네 번째는 비용. 다섯 번째는 40개 나라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저항이라고 하자는 그분들을 설득하면은 아까 땅의 지주는 땅을 개발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우리 3분의 1을 갖고 4분의 1을 갖고 당신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 엄청 혜택이 되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뭐 좀 후방으로 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북한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 군대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일부 그 장성급들이 군인 수가 많아야 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기 진급하는데 반대하는 혹시 그런 군인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그런 분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문제는 아까 통일 방안을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절대 북한 우리가 협상하면은 일괄로 가능하다고 보고 40개 나라는 여기다가 이제 세계적인 그 평화 도시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대학, 자기네 나라 병원, 문화 시설, 그리고 여기에서 국제 자유 시장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싸게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제조해가지고 오면은 북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오늘부터 홍보가 되면은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가 청와대하고 연결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비유와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84세인 한국산업개발연구 원장님 계세요.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실 때 이분이 통역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약간 멘토격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 자료를 3개월 전에 드렸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 원장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청와대에 이렇게 좀 멘트를 해주셨고 박 대통령이 뒤에 가서 발표하시게 그분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자기가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저도 한 달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또 이메일로 드리고 저는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자료도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이 한 1,800명 되는데 카톡은 다 날립니다. 이거 뭐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일은 다 잘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답변에 뭐 미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의도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서있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그런 나눌 시간이 5분까지입니까? 예, 아직 한 15분 남았는데, 보충 끝난 질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김기 선생님께서 뵙습니다. 이거 DMZ, CCZ이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 김미 선생이 그 정호선 의원의 발표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아주 토론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청석에서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앞에서. 아까 영어 통역을 하신 우리 선생님. 발표자는 나오셔가지고 해주세요. 우리도 자기 소개를 좀 하고. 아니, 먼저 발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듣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송가원입니다. 500년은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자, 정호선 의원을 위해서 잠깐 멘트드리고 또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신명하는 걸 바라지 않았는데 제가 소개했습니다. 백 박사님을. 그런데 어제 점심을 어제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잠장 3시간을 백 박사님께 우리 김종석 기자 그렇죠?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분명히 어제 백 박사님 뭐라 하냐면 우리 정 박사님 좀 힘을 실어주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백 박사님 뭐라 하는 거죠?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놓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스피치한 사람은 2명뿐입니다. 박근혜 위에 누가 있을까 했또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MB도 사모님만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박혀 리승만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상하원을 놓고 뿅가냥 뿅가냥. 그래서 네, 아까 지금 쉽게 영어는 DMZ가 아니고 네, DMZ라고 CCZ가 아니고 CCG라고 합니다. 영어는 영국교수 부산 외고대 부산 동아대학교 서울시립대학 중앙대 영국교수를 하다 나온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수천을 내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내 실명 안 하고 싶었는데 정 박사님이 했기 때문에 80, 40대는 아주 정정하신 배경 박사님. 이게 이 모든 파일을 박근혜 대통령 딱 대통령 아저씨 저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아닌 아저씨 백박사님 새벽에 때 아저씨 저예요. 너무 눈물 흘립니다. 당선됐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그래서 백박사님이 그래서 내가 그 가드 역할도 백박사님하고 우리 정 박사님 가게는 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실증은 사랑이 아니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중심에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모든 이 서류를 정 박사님이 박근혜 후보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박근혜가 이게 쓰면 좋겠다고 저희가 국가의료 자문위기 위원장 맡아주면 어땠어? 내 나이 80년대 뭐 자문 맡아요. 그래서 몇만 해도 되니까 사람 보는 내가 딱 해드렸는데 30초 뛰쳐나지 마셨거든요. 예. 전화하면 언론 선거가 되니까 그래 전화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오늘 서운한 거 우리 정호선 의원님 두 가지 질문. 여수 우리 조동영 의원이 얘기 안 나왔습니다. 내 네. 그 다음에 타주 우리 나주가 아니고 타주 우리 어느 분이에요. 제가 본진은 잘 압니다. 그게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타주 시민이만 나왔다. 유권자 같다면 번개가 직접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호선한테 공개적으로 지도합니다. 건조를 들어가고 국회대에 그냥 간단한 빌려가지고 2개월 한 번씩 전국화 시민화 이런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자 단체들도 질문 마치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질문하실 분 나오시면. 오경재입니다. 제가 님입니까? 정호선 박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15년 이상 아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끌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제가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동일이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시국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안 되는 것이 이제는 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리듯이 봄에는 무슨 꽃을 피워놓고 이제 가을이 되어 오니까 반드시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천하 대사 필자를 얻으세요. 하늘 아래 제일 큰 일도 반드시 조그마한 일부터 비롯되고 천하 난사 필자 의의라 해서 하늘 아래 가장 큰 일도 가장 쉬운 것부터 비롯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큰 문제자 착안을 하고 이 착수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한 거죠. 대국을 착안하고 착수는 소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된다 하는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선 정호선 박사님께 뭡니까 이 동경과 그리고 격려와 함께 제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여기서 함께 문제가 있는 것이 공원을 만들어서 세계 40여 개국에게 공원을 만들기 전에 땅을 분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와서 에펠탑도 짓고 그것도 짓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거 SOC 사업이 성공을 한 다음에 교통이 통신이 이게 잘 마련된 그 후라야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땅 줘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런 것이 먼저 돼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 통일 방안에 맨 끝에 1국가 2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1국가 2체제라는 것은 우리는 자유요 저기는 전체 독재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대통이고 우리는 자유민주 대통인데 이게 뿔에서 생각하면요. 북한과 남쪽이 다르지만 뿔에서 생각하면 한 몸뚱이 1국가는 한 몸뚱이죠. 한 몸뚱이 안에 생각은 두 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생각이 두 개다. 한 사람이 생각이 두 개하면 이중됐죠.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게 되죠. 질문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가 제일 중요하듯이 우리 가족이 또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집단이죠. 우리 국가가 중요합니다. 국가도 집단이죠. 그거 다 중요한 게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나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잘 해서 하느냐. 남북 간 대립제가 전쟁을 할 직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지금 중국 같은 데서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하는 그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부야부야 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중국이 변해서 그래요. 중국이 변하니까 자유를 인정하고 경제권을 자유를 인정해주니까 대만하고 문제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교류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든지 이 자유 이것은 북한이 변해야 됩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하나로 되기가 힘들어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쭉 실공해서 지금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망하고 한 개 남아있는데 공산주의는 전략 전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략 전술이라는 용어 그 속에는 기만이 있어요. 기만. 속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같이 맞대가지고 도장 팍 찍어도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게 공산주의 지금까지의 형태에서 우리는 배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아니네요.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나와서. 우리 정호선이 분들이 좋으니까 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신복식 회장님하고 비무지 평화 사업을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세상 시민대표국회 대표군요. 우선 제 신분을 발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과거 젊었을 때 바로 철원에서 바로 기회 문제에서 제가 소장을 했습니다. ROTC 제가 6기입니다. 바로 철원 평야에서 제가 소장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정말 생사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참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와 같이 소장했던 우리 동국대학교 나온 박광희 선수도 있는 저와 같은 그 기회문제에 대해서 소대장하면서 전사했습니다. 저는 나가서 일전에 생겼습니다만. 네. 제가 그래서 전이하고 피아노를 나오고 아닙니다. 제가 방금 왜 말씀을 제가 남 선생님 시간이 있으면 그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질문만 네, 질문만 하셔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세계평화공헌도시는 우선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왜냐? 저기는 뒤에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시시 쪽입니다. 바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건설장님이 아주 세계 천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은 알지만 제가 이번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선포했습니다. 우리들한테. 때문에 우리 국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사업으로서 하는 일인데 안 되겠습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호성 수전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그렇게 검토해 오셨고 아까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 사업은 성공합니다. 얼마든지 연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왜 나왔냐면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방금 저 먼저 말씀해 주신 분께서 참 말씀 참 잘해주셨어요. 정말 일국가 이체계 몸뚱아리를 하나인데 생각이 들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북한 빨리는 이번 해당도 보세요. 개성공단 사건 등등 연평도 사건 뭐 65년 동안에 우리는 빨리 묻습니다. 북한은 순전히 거짓 손동 조작.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국가 이체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겁니다. 이국가 이체계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북한의 그 보도의 연방제 빨리들 보도의 연방제나 그냥 내킵니다. 우리가 자, 시간이 4시가 다 고전에 됐습니다. 대해서는 예.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너무 환상을 가지고 북한에 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저와 보면 아니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아주 사고는 아주 그 보수적이네요. 그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저 미안하지만 좀 시간 좀 있습니까? 한 몇 분 정도? 지금 주최 측에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하고 제가 이제 사회자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저는 저 역시 우리 김민희 선생처럼 이 DMZ나 CCZ나 이것이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공헌이 되고 평화 통일로 가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UN 참전 16개국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이제 남쪽에서 보는 유엔이지 북쪽에서 보는 또 자기들 동맹국이 또 있단 말이지. 오늘은 며칠 상부한 유엔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그런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도 다 들어오는 명실상부한 유엔이 되는 그런 유엔 평화공원, 평화도시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을 제가 숙제로 드리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CCZ는 또 그 별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대통령의 그런 평화공원 의지가 미국에서도 또 이렇게 스피드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이 평이 될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여러 가지 지금 그 구상을 많이 하셨는데 뭐 태권도 공원까지 저는 그 한 중심에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그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이 유엔대 이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대학을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 건설을 꼭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분위기도 보세요. 이런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벌써 이런 그 우리가 반공 보수 노력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아까 국민운동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북은 북쪽들 나오고 우리 남한 내부에 보면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 이런 그 자유주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장점이 살리지 못하고 이기주의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자유방임주의로까지 이 팽배한 우리가 국가와 민족 그 무궁화 정신으로 이게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제가 무슨 집체교육, 집단적 교육을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 사람은 개인적 존재, 집단적인 존재의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은 우리가 뭐 북한 이 냉전 논리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또 미국의 영향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 북한도 포용하겠다고 하는 이 무궁화 정신, 이런 그 집체주의, 이런 교육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법판에 이런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가는 대학을 세워서 이런 사상교육, 통일교육, 무궁화 교육을 함으로 해서 좀 진정한 의미에서 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CMZ 한복판에 이런 그 평화 통일대학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사회자의 역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네,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송 박사님이 백 박사님 관계를 제가 아까 이제 그 자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백 박사님 이번 행사에 나오셔서 전해서 해주시려 했는데 약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자료가 정말 들어갔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국가 이체제인데 TND를 막아놓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하고 외교만 같이 하는 거예요. 국방하고 외교. 전자화폐. 쉽게 하면 전자화폐는 카드를 한국은행 발행 카드 가지고 북한 가서 사과를 살 때 5원이다. 나만 500원이다.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식입니다. 절대 연방이 아니다. 오늘 이거 저보세요 연방했단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연합입니다. 연합. 유럽 연합식. 유럽은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원수지가 다녔습니까? 지금 가서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못하죠? 북한은 공산주의 세계 유일한 공산 가장 힘없는 공산주의라고 왜 겁냈냐 이거죠. 좀 제발 걱정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몽골과 연합을 합니다. 터키하고 연합을 해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아시아 국가 연합이 우리한테 오냐면은 중국과 일본이 너무나 강대이기 때문에 아시아 18개국은 우리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일국과 이체적으로 하면은 미국의 무슨 유태인 연구소 거기서 앞으로 13년 후에 우리 GDP가 2배가 돼요. 36,000불. 2050년에 81,000불에서 세계 2등 국가가 2등 국가. 왜 그러냐면 북한의 인건비가 싸고 북한의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술과 자원이 있고 북한의 자원이 엄청나요. 지금 중국이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북한을 제발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몸.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카페에다 다 알려주세요. 카페. 여기다가 반대로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앞장서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북한하고 이제 우리 일국과 이체제를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보통 난리 나죠. 그래서 이 일은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민간 자본도 얼마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카페에다가 좋은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